저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십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이 긴장한 표정입니다. 저는 59살 김순희입니다. 아니, 지금 제 이름은 이미라예요. 북한에서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장마당이라는 걸 아시나요? 북한의 암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경제의 전부예요. 저는 그곳에서 49년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손이 떨립니다.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을 때 제 남편은 굶어 죽었어요. 38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막힙니다. 17살 딸과 14살 아들이 있었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 공장은 멈췄고 돈은 휴지 조각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같이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할 것인가.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옥수수 한 자루, 그 다음은 중국 과자, 그리고 밀수.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중국을 17번 오갔어요. 압록강 얼음 위를 걸었고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줬고 보이부북한 비밀 경찰의 눈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눈물이 맺힙니다. 경쟁자를 밀고 했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고 제 몸과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법을 지킬 수 있으세요? 사람을 밀고 하지 않으면 내가 잡혀가는데 침묵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주부가 북한 최대 암시장 최고상인이 됐는지, 어떻게 매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국경을 넘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손에 피가 묻게 됐는지. 이 이야기는 길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1000만 명의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굶주림 속에서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카메라에 미소를 지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건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1995년 겨울 남편의 죽음. 1995년 12월 15일 함경북도 청진시 새벽 5시 남편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공장 가야 해. 목소리가 약했어요. 우리 먹는 음식은 겨우 숨만 이어갈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되자 남편도 힘을 잃어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옥수수 죽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거라도 먹고 가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애들 줘. 당신도 먹어야. 괜찮아. 공장 가면 뭐라도 있겠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장 배급도 6개월째 끊긴 상태였어요. 철수가 문을 나섰습니다. 깡마른 뒷모습이 보였어요. 옷이 헐렁했습니다. 체중이 2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17살 딸 미선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아빠는 공장 가셨어.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괜찮으실까?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웃집 김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순이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철수가 공장 가다가 쓰러졌대.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디? 시장 앞길에. 미선이와 함께 뛰었어요. 10분을 달렸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운데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달려가 안았어요. 몸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려줄 뿐.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집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은 생각도 못했어요. 실제로 북한은 병원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미선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14살 아들 준호도 옆에 서 있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 말도 기동도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미안해. 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애들, 잘 부탁해. 무슨 소리예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살아. 꼭 살아. 같이 살아요. 미안해. 나는 못 버티겠어. 여보, 제발 나는 어떻하라고요? 여보, 제발 힘내줘요. 철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8살. 남편 이철수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굶어서 북한에서 일상이 된 죽음이었어요. 미선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준호는 말없이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눈물도 안 났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랐나 봐요. 장례는 간단했습니다. 관도 없었어요. 관 만들 나무도 돈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불로 감쌌습니다. 이웃 남자들이 도와줘서 뒷산에 묻었어요. 순이야, 힘내. 김 아줌마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해골처럼 말랐어요.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 집에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옥수수 3kg, 감자 5개, 소금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해야지. 뭘?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야 하잖아. 다음 날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니, 걷는다기보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뼈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음은 나일 수도. 무서웠습니다. 수남시장, 일명 장마당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여자들.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수수 팔아요. 중국 과자 있어요. 담배 싸게 드립니다. 소리가 난무했어요. 저기서 나도 팔 수 있을까? 어떤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처음 와요? 네. 뭐 파시려고? 아직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집에 뭐 있어요? 옥수수 조금. 그거라도 가져와요. 팔아요. 팔아도 돼요? 아줌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불법이죠. 하지만 다들 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 배급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벽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배급 언제죠? 우리를 죽이려고? 공화국 북한 정부도 더 이상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선이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뭐 가져왔어? 아무것도.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옥수수를 꺼냈어요. 이거 팔 거야. 팔아? 우리 먹을 건데? 팔아서 더 많이 사올 거야. 그게 돼? 해야지. 안 그러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죽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제대로 장례도 못 치러줬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해요. 애들을 살려야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전기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별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저는 옥수수 1kg을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시장. 조심해요. 응. 금방 올게. 문을 나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살아야 해. 꼭 장마당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마당이 보였어요. 저 안에 생존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자. 이제 시작이야. 1996년 3월 장마당 입구.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장마당 입구에 섰어요. 보따리 안에 옥수수 1kg. 이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들어가자. 한 발짝 내디뎠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옥수수 싸게 팔아요. 중국 비누 있어요. 담배. 수백 명의 여자들이 바닥에 앉아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남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해야 했거든요. 물론 일은 없고 배급도 없었지만 남자들은 공장이나 탄광으로 일을 나갔어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줌마, 여기 빈자리예요? 한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요. 근데 처음이지? 네. 조심해요. 보안원 돌아다녀요. 보안원이요? 시장 단속하는 사람들이요. 걸리면 물건 다 빼앗겨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옥수수 1kg, 비닐봉지에 200g씩 5봉지로 나눠놨어요. 옥수수 팔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크게 말해야 손님이 와요. 옆 아줌마가 알려줬어요. 옥수수 팔아요. 한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얼마예요? 200g에 500원이요. 당시 북한 돈 500원이면 쌀 100g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비싸네. 400원 안 돼요? 그럼 450원이요. 400이요. 네. 첫 거래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옥수수 5봉지를 다 팔았습니다. 손에 북한 돈 2,200원이 쥐어져 있었어요. 2,200원. 옥수수 1kg을 팔아서 2,200원을 벌었습니다. 원래 시장 가격이 2,000원이었는데 흥정으로 더 받은 거예요. 200원 남은 셈이었죠. 이걸로 뭘 살 수 있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중국 라면, 설탕 팔아요. 비누. 모두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북한 공장은 다 멈췄으니까요. 한 아줌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쌀 있어요? 있어요. 킬로에 2,000원이에요. 2,200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킬로에 200g 더 줄게요. 감사합니다. 쌀 1kg 200g. 옥수수 1kg이 쌀 1.2kg이 된 거예요. 이익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안원이었습니다. 초록색 제복을 입은 남자 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단속이다. 어서 정리들 하자. 보안원이 시장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 허가증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마당은 불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생존을 위해 했습니다. 보안원도 그걸 알았어요. 보안원이 한 아줌마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뭐야? 중국 물건이네. 죄송합니다, 동무. 압수. 물건을 빼앗았어요. 아줌마가 울었습니다. 제발, 그거 팔아서 애들 먹여 살려야 해요. 그럼 세금 내야지. 세금이요? 중국 담배 한 갑.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안원은 단속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뇌물을 받으러 온 거였죠. 아줌마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담배는 없는데요. 그럼 돈 500원. 아줌마가 돈을 꺼냈습니다. 보안원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부턴 미리 준비해도. 보안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넌 처음 보는데? 네. 뭐 팔았어? 옥수수요. 다 팔았네. 얼마 벌었어? 2,200원이요. 세금 내. 얼마요? 500원. 4분의 1을 내라는 거였어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500원을 꺼냈어요. 여기요. 보안원이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와? 네. 그럼 매번 500원씩 내. 알았지? 네. 보안원이 가버렸습니다. 손에 1,700원이 남았습니다. 쌀 2kg 샀으니 실제로 번 돈은 1,700원에서 쌀값을 뺀. 아니, 쌀을 샀으니까 순이익은 쌀 200g이었어요. 옥수수 1kg를 팔아서 쌀 200g 이익. 적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왔습니다. 손에 쌀 2kg, 주머니에 1,700원. 성공했어.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남편 죽은 후 처음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선이와 준호가 뛰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뭐 가져왔어? 쌀을 꺼냈습니다. 쌀이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쌀밥을 지었습니다.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먹자.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미선이가 울었어요. 엄마,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도 이거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1,700원을 세어봤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옥수수를 더 사서 팔까? 아니면 다른 물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1,700원으로 옥수수 3kg 매입. 팔면 6,600원. 보안원 500원 빼면 6,100원. 쌀 3kg 매입. 남는 돈 600원.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해가 떴습니다. 첫 장사를 한 지 하루.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1,700원을 들고요. 장마당에 옥수수 파는 아줌마를 찾았습니다. 옥수수 킬로에 얼마예요? 550원이요. 3kg 주세요. 1,650원이에요. 정확히 맞았어요. 여기요. 어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옥수수 3kg을 200g씩 나눴어요. 15봉지. 옥수수 팔아요. 이번엔 목소리가 컸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얼마예요? 200g에 450원이요. 400이요. 420원이요. 좋아요. 흥정도 조금 늘었어요. 옥수수가 다 팔렸습니다. 손에 6,300원. 계획보다 300원 적었지만 그래도 많아. 예정대로 보안원이 왔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었어요. 왔네. 준비했어? 네. 500원을 건넸습니다. 좋아. 내일도 와. 네.
5,800원으로 쌀을 샀습니다. 2.9kg. 어제보다 1.7kg 더 많았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쌀 2.9kg. 미선이가 놀랐어요. 엄마, 엄청 많다. 응, 이제 좀 먹을 수 있겠다. 엄마 대단해. 준호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여전히 굶주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매일 조금씩 돈이 늘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옥수수 10kg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 저는 장마당에서 단골이 됐습니다. 순이 언니, 오늘도 왔네요? 다른 상인들이 알아봤어요. 응, 역시 와야지. 언니 요즘 잘 나가던데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걸. 다음 편 예고 1997년 장마당 시스템 학습.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장마당의 규칙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일 2부로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